저도 성공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돈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밤 대표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럼 뭘 하실 거냐고 물으면, 시간이 좀 길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라든가 명예, 시간이라는 거 생각하는데, 시간을 되게 압축시켜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남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도윤 작가님은 아마 여러분들 다 김작가 TV, 그래서 한두 번 이상 일단 들어가서 영상을 다 보고 좋은 정보도 많이 받고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갑자기 뜬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사실 꿈을 가지고 지난 15년 이상 한 발 한 발 거치지 않은 계단이 없이 다 1000개, 10,000개의 계단을 밟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을 밟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스스로 또 다잡고 성장을 했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1000개의 인생, 그 길을 올라오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김도윤 작가님, 김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오래됐어요, 우리 인연이. 그죠? 그러게요. 이제 제가 10,000계단이면 이제 원장님이 한 100만 계단쯤에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99만 계단 정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요번에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이제 국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 뭐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걸 한 17개국에 한 19,000명에게 물었는데, 세계 전 세계국에서 나왔던 14개 국가에서 나왔던 대답 탑 1위가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근데 한국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뭐였을까요? 한국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는 거죠. 아니, 설마 그렇게 대답했을까? 근데 뭐 실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한테도 여쭤보시면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부제도 나왔는 게 돈, 명예, 시간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한 건데, 저도 성공하신 분들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뭐 돈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드리면 그러면 오늘 밤 대표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면 지금 오후 4시인데 12시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 그럼 뭘 하실 거냐고 물으면 대부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대답과 지금 대답이 좀 다른 게, 시간이 우리가 대부분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라든가 명예, 시간이라는 거 생각하는데, 시간을 되게 압축시켜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남는 거죠. 결국엔 그거는 사랑인 거고 가족인 거고 이제 관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썼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내 반려견 뭐 병원비도 나와서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씩 이게 아까 뒤가 이제 바뀌어서 수단과 이제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행복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언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 2016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네네. 돌아가신 거는 이제 어머니가 좀 우울증을 세게 앓으셔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안 좋게 좀 돌아가셨죠. 어머니께서. 그때 어머니의 그 부재? 네.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작가님에게? 어머니의 부재가 제게 남기고 간 거는, 첫 번째는 너무 크나큰 상처를 남겼죠. 실제로 그때만 해도 6, 7년 전이면 어릴 때야, 작가님이. 그렇죠. 30대 이제 중후반.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어머니가 또 안 좋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 상처가 오고, 그리고 플러스로 저한테도 이제 우울증이 왔었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약을 먹어본 적도 있고, 심리상담센터도 가본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면 너무 힘들다 하면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오늘 술 한잔 하자 하기도 하고 오늘 스트레스 풀로 노래 부르러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가족 중에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 있으면 죽을까? 약간 이런 선택지가 새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플러스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저희 가족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힘드셔서 그렇게 가신 건데 혹시나 제가 그런 선택을 나중에 한다면 엄마는 너무 슬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사실 뭐 만날 수 없겠지만 언젠가 이제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책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잘 되고 해서 제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죽겠죠. 부모님을 어머님을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저희 자랑거리, 자식은 보통 자랑거리들을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고 엄마도 자식 자랑거리 듣는 게 너무 행복하지, 제일 그건. 행복한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언젠가 한번 내가 전할 수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시면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힘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는 힘든 생각을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모든 수단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인간, 시간, 공간 뭐 다 바꿔, 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가고 늘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심리장타센터 가서 이야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네. 약도 받아서 보고 하면서 이제 나았고 그 이후로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을 냈었는데 네. 그 책이랑 이 책 둘 다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그때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예술가들이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킨다 하잖아요. 네. 그냥 이 책을 쓰면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수백 번 울었거든요. 왜냐면 이야기를 다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옛날 그렇지. 추억, 옛날 일기장, 옛날 사진. 그러니까 옛날로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와, 그때 너무 힘들고 했는데 한 번 다 꺼내고 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물론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죠. 99.9% 나았다. 0.1%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씩. 그래서 저도 늘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약간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네. 지금 왜 김 작가님의 나이쯤 네. 그쯤 되잖아요. 30대 후반, 40 요쯤에 가장 비교를 많이 하죠. 맞아. 쟤는 집 있어, 쟤는 뭐 있어 그냥 하면서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에게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불안해하는 분들한테 이거 직설 멘트 좀 해도 되나요? 그럼 뭐 불안해하는 분들한테는 불안한 이유는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를 외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그 문제를 너무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회피해요. 회피하거나 방어하거나 도망치죠. 그러면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사건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부분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그 문제 자체를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못 넘어가니까 본인이 되게 불안증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역경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게 저희 형이 우울증을 좀 세게 앓았었어요. 아우, 그랬구나. 형이 이제 우울증을 지금으로 치면 이제 13년 정도 앓으신 거고 형도 이제 시도를 하신 적이 있고 근데 형은 다행히 살아남았고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지금 건강하신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 같은 가족이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도 힘드시다 보니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저도 뭐 사실 학교도 지방대 나왔었고 그다음에 취직도 뭐 계약직 인턴십 다 하고 정규직 됐고 그다음에 대학도 졸업도 30살에 늦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인생에서 역경도 많았는데 여기서 마음이 힘들었었겠네. 중요한 건 사건보다는 그냥 그 사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건보다는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저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관점은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그때 우울증에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릴 수 없는데 자꾸 막 그런 망상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생각에서 그냥 긍정이라면 낙관과는 좀 다른 건데 낙관적으로 뭐 괜찮아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이대로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부정인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판단과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저는 극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저는 지방대 나왔으니까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학벌 내가 지방대 나와서 안 돼 이렇게 해봤자 다 지나간 건데. 내가 학교 편입할 거 아니 이상은 그 생각이 과연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되냐 이거야. 그치. 그런 생각 할 거면 편입하시면 되고 편입할 수 없이 졸업했다면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난 지방대 나와도 서울대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대학이 이렇게 생각하면 낙관인 거고 나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불리하구나.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스펙이라는 게 대학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어도 있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있죠. 인턴십도 있죠. 공모전도 있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취득하면 내가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외국계 홍보에서 잘 취직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거의 처음 공개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1월 달에 건강검진을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도 바쁘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좀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이럴 때 건강검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포 검사를 해야 된대요. 세포 검사를 딱 하고 12주 지나서 결과를 봤는데 3단계라는 게 나왔어요. 3단계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보통 요 단계에서는 갑상선 암일 확률이 5에서 20%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40 초반에 갑상선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또 멘탈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멘탈 나갔죠. 멘탈 나갔는데 계속 나간 게 아니라 딱 일주일 나가고 그 다음 제가 했는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어쨌든 이 안에 내가 뭔가 있다면 지금 내가 이거 꺼내서 없앨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첫 번째 자 그럼 갑상선 안으로 유명한 병원 어디 있지? 대한민국에서 명의로 유명하신 선생님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쨌든 내가 이거 수술을 하든 로봇 수술을 하든 돈이 나간다면 나는 그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이게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식단이랑 운동을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그 외에 쓸데없는 생각, 부정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생각해서 갑상선이 아닐 거야.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래 뭐 이런 네,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죠.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숙련치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하거든요. 야, 갑상선인지 아닌지 막 꼭 나오면 알려달라는데 저 항상 하는 말은 이제는 사실 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왜냐면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이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다 하더라도 사실 죽을 병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면 되고 아니면 땡큐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고통을 바라봤을 때 처해야 할 가장 현명한 태도. 왜냐면 여기서 부정과 할 수 없는 게 집중하면 더 악화되겠죠. 왜냐면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알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중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참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아파도 다 잘 데리고 살아요. 또 하면서. 그래서 또 더군다나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딱 잡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사실 제일 저는 중요한 게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심장 안에서의 뜨거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이 맞아요. 정리되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린 나이에 좋은 질서를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잡고 있지 않으면 온통 무질서로 가거든요. 남의 말, 남과 비교, 남이 주는 두려움. 야, 그렇대. 그게 다 무질서에 살다가 무질서에서 자고 무질서에서 일어나서 또 시작하면 인생 다 무질서로 가요.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 나름대로의 질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멘탈이 있고 했다는 게 어쩌면 또 그 어머니가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어도
어릴 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을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마음으로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뭐 가족이든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든 아니면 반려견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그 소중한 사람들을 늦게 알아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미국의 9.11 테러 사건도 있었고 제 고향인 대구에서도 지하철 참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정말 생과 사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하는 진짜 말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고 사랑해. 그 사이에 빠진 게 하나 정도 있다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해도 좋지만 그냥 그만큼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거.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술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거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자유도 나 혼자 누리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친구, 내 반려견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누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사람 지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없다면 저는 반드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선언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할 사람이 없는 인생도 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앞으로 네. 또 어떤 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더 만나고 네. 인터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약간 성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투자 전문가분들, 부자분들 위주로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도 하겠지만 네. 이제는 약간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다양한 예술 분야의 분들을 인터뷰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뵙는 걸 하고 싶은 게 취향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테니스라는 것도 좀 치는데 테니스도 그냥 단순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치고 그런 정도의 취미가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취향 테니스 운동으로는 그 다음에 뭐 예술로는 미술이든 뭐든 만들어서 뭔가 저만의 하나의 돈 외에도 가치가 있는 뭔가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요즘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수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 부자분 한 이제 수백억 대 정도 되는 부자분이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놀러 가서 그분이 이제 와인이랑 그릇이랑 막 이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LP 음악 같은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김 작가는 근데 취미가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 취미 뭐였냐면 유튜브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이 제 삶이 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유튜브가 재밌어요, 사실 진짜. 근데 거기서 유튜브가 취미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되게 분위기 싸해지겠구나. 그때 딱 돌아보니까 유튜브가 내 취미이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은 맞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내 취미와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 아예 안 되는 영역에서 그런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으로는 테니스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술에서 이제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어느 쪽에서 지금 뭘 할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약간 좀 김 작가의 색깔을 가진 뭔가 그런 걸 좀 가지고 싶은. 좋네요. 그것도 되게 기대된다, 앞으로.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모습도 네.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하지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하겠습니다. 유튜버라면 조회수, 방송인이라면 시청률. 아,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아유.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자, 이제 오늘 김도윤 작가님과 함께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 살아낸 끝에라는 말로 하고 싶어요. 우리 다 누구든지 살아낸 지금, 살아낸 끝에, 살아낸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참을 살고 나서 그 끝에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죠. 대부분 다 그 아쉬움이 남는다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구독자 도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도서 제목 그리고 영상 시청 후기 이거 아래 이제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댓글 적어주신 분 중에서 10명을 선정해서 오늘의 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도윤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2. 내가 적은 1000개의 종이약. 한 번도 못 적어봤는데. 3. 내가 만난 1000명의 사람들. 4. 김도윤 작가가 쓴 1000개의 원고들. 네. 되게 어려워요. 우리 네. 이거. 근데 우리 이거 짜내려고 되게 애쓰는 거야. 되게 힘들게 짜낸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김도윤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김 작가님의 깊숙이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 또 솔직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여러분들이 아마 댓글로 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김 작가님이 쓴 이 책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분 책 한 권.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고요.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